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며 이 과학계에서 여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과학계 체계를 개혁하는 시도라고 밝혔는데요. 과학기술의 뿌리라 불리는 기초과학의 상황은 어떨까요? 기초과학계의 올해 전략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기관이죠. 네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연구원은 1988년에 설립돼서 네. 이제 36년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이 1966년에 키스트가 처음 설립됐고요. 그 후로 연구원들이 이제 계속 생겨서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연구회 산하에 25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1980년대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연구 장비를 어떤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서 직접 구입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좀 활용하자 해서 기초과학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였고, 그 후로 저희들이 이제 기초과학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연구도 역량이 올라가서 2001년에 이제 연구원으로 승격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분석 연구라고 보통 하는데요. 분석 연구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 연구, 장비를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도 하고, 또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시설 장비들을 많이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정부 출연 연구원, 특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출연연의 역할은 원래 대학과 또 기업과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하기 어려운 그런 연구, 기초 원천 분야 연구라고 하거든요. 네. 기초 원천 분야에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출된 지식을 확산하는 것이 이제 결국 산업화 아니면 또 공공 분야에서 활용,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연구소의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름이 좀 어렵죠. 앞으로는 제가 KBSI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럼 연구 장비가 뭐냐? 결국은 이제 연구 개발이라는 게 뭐냐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이라는 것은 이론 또는 가설을 세워서 해설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연구 장비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검증하는, 그렇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 장비들이 좋지가 않아 갖고 이론적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그 물질 구조, 뭐 화학 반응이라든 원자력 핵 반응이라든 모든 것들이 원자와 전자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있고 그 주위의 돌래를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원자 전체의 크기가 보통 축구장 정도 크기라면은 그 속에 원자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 속에는 또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네. 좀 어렵죠. 근데 그것은 축구장 속의 공 하나 정도,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원자, 전자, 또 사람 몸을 구성한 거, DNA, 단백질, 뭐 세포,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예, 예. 또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가 우주에 생성된 나이, 그 나이가 지금 뭐 한 270억 년, 굉장히 오래된 거죠. 270억 년 된 그 나이. 또 거리로서는 지구부터 가장 먼 그 은하계 별이 한 128억 광년, 빛이 가는데 128억 년 정도 걸리는, 그렇게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 이것을 다루는 것이 현대 그 장비의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누가 더 첨단 장비를 갖고 있냐, 보통 우리 게임할 때도 뭐 장비빨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장비를
첨단 시설 장비를 갖고 네. 있는 것이 결국은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런 첨단 장비를 이제 새로 구축을 해야 아주 심오한 세계, 그러니까 양자라든가 심우주라든가 이런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밝혀야 될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를 탐험하는 데는 이런 첨단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첨단 시설은 어느 나라 혼자서 구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하고, 공동으로 구축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센터가 지금 됐고요. 지금은 이제 연구 장비들이 그 대학이나 일반 연구소도 많아져 갖고 그쪽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보다 선도적인 그런 장비들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 저 말씀대로 이 R&D를 활성화시키려면 네. 이 좋은 장비를 갖다가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네네.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제일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건 내 장비, 내 소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예, 같이 활용하고 더군다나 같이 쓰면서 연구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를 공동으로 쓰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 스위스의 선이라는 굉장히 큰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려들어 갖고서 예전에 뭐 힉스 입자를 찾았다든가 하는 것을 했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성과를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인프라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장비나 시설이 첨단화되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전자 단위, 원자 단위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네. 작은 시설 장비로 안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 저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에 아토초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을 해서 3명의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아토초라는 게 뭐냐면은 숫자로 치면은 우리가 사진을 깜빡 찍을 때 24 fps, 뭐 30 fps 이렇게 하잖아요. 1초 동안에 30번을 찍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백경입니다. 예. 백경 단위로 잘게 쪼개야 비로소 전자 단위의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 핵의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한 바퀴 도는데 150 아토초입니다. 150 아토초니까 우리가 이제 아토초 정도로 단위로 쪼개면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통 나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노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 메타인데 0.1 나노가 되면 원자의 크기랑 같아집니다. 그 정도 크기가 돼야 지금 모든 것 반도체라든가 모든 것들에 아주 그냥 미세하게 하는 그런 물질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0.1 나노 정도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장비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공동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장비를 운영하는데 네.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또 장비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구축 비용도 비싸지만 구축비의 한 10% 정도를 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인프라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분석과학을 연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분석과학이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연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보통 MRI 찍는다고 하고 뭐 그 엑스레이도 찍고 몸 신체의 그 어떤 상태를 보려면 어떤 장비를 갖고 찍잖아요.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연구 장비를 이제 분석 장비라 하고요. 네. 그런 분석 장비를 개발을 하거나 또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연구를 하고 또 그 분석 기술 자체를 또 기법을 테크닉을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제 분석 과학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우리가 이제 그 연구 장비로서 제일 쉬운 것은 현미경.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광학현미경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 렌즈 2개를 갖고 대안렌즈, 대물렌즈를 갖고서 이것을 크게 보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가시광선을 얘기하는데 보라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는데 가장 짧은 파장도 아까 얘기한 200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나노, 0.1나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200나노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가시광선을 써서는 안 되고 전자빔을 씁니다. 전자빔을 쓴다고 해서 전자현미경 그렇게 부르고요.
그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은 이제 얼마큼까지 볼 수 있냐? 이것은 보통 그 원자의 크기가 1앙스트롬, 0.1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분해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분석과학을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예. 그걸 잘하려면 말씀대로 좋은 장비를 가지고 네네. 좋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네네. 돼야 될 텐데 예, 예.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 예산에서 예. 많이 과학기술 R&D 예산이 줄었다면서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이 분야는? 그게 사실은 다들 어렵죠. 예. 한 30%, 30%씩 줄었으니까. 예. 근데 또 우리가 예산을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또 그 증액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효율적인 거라든가 좀 문제 있는 예산 이런 걸 떨고 갔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들이 사실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감액돼 갖고 저희 기관도 지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가장 또 큰 게 뭐냐면 해외에 돈을 그렇죠. 우리가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고정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다행히 저희 기관은 그런 분야가 많지 않은데 저희 기관은 연구 장비의 운영, 메인터넌스 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 좀 더 절약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력 문제는 이번에 그 정부에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거기 있는 것에서 해제해 줬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들을 조금 우수한 인력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또한 이제 이만큼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정부가 다시 환원시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내년도에 더 예산을 많이 딸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올해 정말 우수한 특히 이제 방사능 가습기 쪽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좀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기존의 연봉 체계 갖고는 뽑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우수한 인력들 이런 사람 초빙하고 뽑을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난해 5월 취임을 하셨는데요. 예. 취임 후에 어떤 계획과 비전을 세우셨고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나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비전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비전이 뭘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비전은 결국 연구 장비랑 관계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구 장비를 기반으로 분석과학 기술 역량이 크고 또 이 분석과학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다른 데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연구 그룹들이 우리와 같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첨단 시설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자 하는 것이 저희의 그 우리 기관의 비전이고요. 근데 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지역센터가 9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역량이 지금 한 곳에 모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 플러스 분석 지원도 해야 되고 연구도 뭐 생명이라든가 뭐 원자력에다가 한 분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이 이렇게 흩어진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점 드리는 것은 9개의 지역 연구소를 5개로 통합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거점이 돼서 그 지역에 이제 특성화 시켜서 이렇게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저희들의 비전은 이런 5개의 지역 센터가 아니라 5개의 연구소, 5개의 특성화된 분석과학 연구소, 전문화된 분석과학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이제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 이제 연구소 통합도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새롭게 수도권에는 이제 3개 지역이 있는데 통합해서 송도에다가 저희들이 바이오 메디컬 연구소를 2026년까지 만들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창의 분석과학 연구소가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총 한 600개 정도의 연구 장비가 있는데 그리고 돈은 총 한 3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방사능 가속기는 1조
454억 정도 엄청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심이 돼서 우리 연구소를 새로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그 차세대 연구소를 좀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오창에다가 2020년까지 이것을 구축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그 시설 장비들을 다 그 연결을 시켜 갖고서 전국을 이제 하나의 분석과학 플랫폼을 만들고 세계적인 이런 연구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은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연구소 또 미래의 그런 연구소의 모습이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방향을 잘 잡아가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도 예. 우리 연구 장비들 이렇게 통합 활용하는 방안으로 플랫폼 만들어놨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다른 기업이나 예. 대학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네네. 지금 이제 아까 저희들이 말한 이제 통합 플랫폼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우스라는 그 공동 활용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저희 기관은 이제 그 첨단 대형 시설 중심으로 가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 각 대학마다 그 공동 활용 장비 공동 활용관들을 구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쓰지 말고 각자 이렇게 저기 같이 어느 대학에서 중심이 돼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과학계 국제 협력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어떤 해외 협력 계획이 있나요? 저희도 이제 국제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의 국제협력을 이제 보면은 주로 개인 베이스로 자기가 유학했을 그렇죠. 때 지도 교수님 뭐 이렇게 갖고서 연을 갖고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계적인 이런 연구를 리딩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결국은 세계 그 아주 제일 우수의 기관들하고 기관 대 기관의 그 협력 그리고 전략적인 협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렇기 위해서 그런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여러 거점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보통 중동 하면은 뭐 연구 역량이 있겠냐 싶은데 거기 오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서 우수한 연구원들 또 대학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파 대학교하고 저희들이 한 UA 공동 협력 센터를 구축을 해서 중동 지역 거기는 특히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어떤 석유가 고갈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분야의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키스트가 독일의 키스트 유럽 연구소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반으로 이제 독일 등 유럽권, 동구권 여기와 협력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는 최근에 싱가포르의 뭐 난양공대라든가 아주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학과 기관 간의 협력을 좀 강화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그 윤 정부에서는 R&D 국제 협력 분야는 대폭 늘렸다고 그러던데 네네. 많이 늘어났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참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지금 예산을 따로 만들었지만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연구 전체가 이제 국제협력화가 돼야 될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국제협력을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보통 이제 PBS 제도라고 하는데 PBS 제도는 이제 인건비라든가 무슨 경상비 무슨 비하고 비용별로 쓰다 보니까 실제 국제협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왔다 갔다 되는 그렇죠.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외국 연구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고 우리가 또 가서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한 제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약들을 많이 이제 해결해 주는 제도적인 보강만 된다고 하면은 국제협력이 상당히 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과학 대중화가 중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016년에 네. 클라우스 슈밥이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리고 뭐 저 알파고 이세돌 그때 딱 그 8년 전이에요. 2016년 8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거기에 구성이 되는 AI,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로봇, 3D 프린팅 일반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큼 우리한테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챗 GPT가 나와갖고 이제 AI를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고요. 작년 말에 갤럭시 S24가 나와갖고 이제 전화로 그냥 말하면은 AI가 통역 그냥 해주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그냥 그 인문사회, 과학 뭐 이거 나눌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잘 활용해야 된다. 네. 내가 과학적으로 논문 쓰고 뭐 이런 걸 안 하더라도 그 툴이니까 그 툴을 잘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대로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의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대중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공계를 기피를 하게 되고 또 의대만 간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 대중화는 이런 그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가 이제 우수한 인재를 과학계로 보내서 양성하는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이 선진국 도움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경제도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발전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개덕과 상생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저출산 시대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적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네. 인재도 적거든요. 외국의 해외 우수한 그 과학기술 인재를 들어오고 네. 또 거기에 과학 문화를 전파하고 이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지금 이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니어 닥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이런 과학 대중화 활동을 좀 전파를 해서 뭐 크진 않지만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도 그 네. 대덕 연구단지에 가가지고 네네. 그 여러 가지 시설도 보고 해보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 사업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말이죠. 중요합니다. 학생들이나 대중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시점에 뭔가가 탁 했던 게 그렇죠. 예. 굉장히 경험이 되고 내 진로를 경험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의대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그렇죠. 예. 인터스텔라라든가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우주를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이제 과학자들 실험실에 들어가서 과학자들이 해주는 얘기 그리고 실험하는 것도 이런 걸 통해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키우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공공기관 특히 예. 연구소 같은 데서는 좀 해야 되는 예. 그런 임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송에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요. 예. 기회 주시면 대중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원장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그 과학자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좋은 연구를 내서 진짜 노벨상도 나와야 되고 우리 산업 발전 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플랫폼이 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되는 우리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작년까지는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닦는 일들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한다든가 혁신 또 생태계도 구축을 하고 R&D 시스템도 구축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5개 출연연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저희들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성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신산업과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해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